(50% 하락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워렌 버핏이 한 말입니다.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이 말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요즘은 고점 대비 50% 이상 떨어진 종목들이 그야말로 수두룩벅적합니다. 사람들은 그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종목을 분석하는 능력이라든지 거시 지표를 잘 이해하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첫째 요건으로 그 투자 성향을 꼽습니다.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려고 하면 투자 성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총 7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자가 선택하는 답에 따라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5종류의 투자자로 분류가 됩니다. 점수가 20점 이하이면 안정형이고 80점 이상이면 공격투자형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만약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감수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당연히 배점도 이 질문이 가장 높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답한 사람은 기대 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답한 사람과 무려 24.9점의 점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안정형과 안정추구형은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 예금이나 손해가 날 확률이 거의 없는 채권형 펀드 등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안정형은 원금 손실 우려가 없는 CMA나 MMF가 적합하고 안정추구형은 채권형 펀드, 그 중에서도 장기회사채 펀드가 적합하므로 이런 상품들을 추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정형이나 그 안정추구형이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들은 손실이 오면 멘붕이 와서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와 같은 하락장에서는 아마 본업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입니다. 떨어지는 주식을 보고 있으면 괜히 우울해지고 심란해져서 본업이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떨어지면 일에 대한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이 타고난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고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50% 하락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50%의 하락이라도 무덤덤하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의외로 주식으로 돈을 벌기가 다른 분야보다는 더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 성향인데 이 부분에서 일단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향에서 합격을 했다는 얘기는 주식가가 하락을 해도 무덤덤하게 견딜 수 있다는 의미고, 이는 그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인 인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주식을 샀는데 내가 사자마자 주식이 오르면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상승률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즉 100%, 200% 상승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승률보다는 물량, 즉 투자 금액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어떤 종목을 매수한다면 처음부터 그 종목에 몰빵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 처음에는 조금씩 들어갑니다. 근데 조금 들어갔는데 그 종목이 사자마자 큰 상승을 하면 아유, 좀 더 살 걸 하고 후회하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자마자, 이렇게 주식을 사자마자 상승을 해버려서 팔아버리면 물량이 얼마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만족할 만한 이익을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주식을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샀는데 그 주식이 떨어지면 물을 탑니다. 그냥 남이 추천을 해줘서 자기가 내용을 잘 모르고 산 주식이라면 물을 타기가 쉽지 않지만 자신이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는 종목이나 분야라고 하면 떨어지게 되면 물을 타게 됩니다. 계속 물을 타다 보면 물량이 많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 후에 주식이 올라야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금 손실이 나면 안절부절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금 손실에 대해 어느 정도 무덤덤한 분들이라면 주식이 떨어졌다고 그냥 방치하지 말고 하락 시 물을 타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시간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그 주식은 상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는 그 잡주라고 하는 것들에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주식에는 오를 것 같아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 중 하나가 네이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그 성남FC 관련 검찰 수사에 이어서 미국의 중고거래 플랫폼을 인수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 포스마크라고 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너무 비싸게 샀느니 아니면 적자로 돌아선 기업을 샀느니 하면서 호들갑을 떠는데 사실 이 거래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네이버의 CEO일 것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그야말로 그냥 호들갑을 떠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들이 사실 이 거래에 대해서 뭘 아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거래가 잘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애널리스트들도 잘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그 기업의 CEO를 믿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의 CEO를 믿으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고 네이버의 CEO를 믿지 않으면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자,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983년 2월 8일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께서는 삼성그룹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도쿄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뉴스를 접한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어떻게 할까요? 살까요? 팔까요? 그리고 이 뉴스를 발표한 후에 삼성전자 주식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당시 삼성전자 주가를 찾아보지는 못해서 주식이 올랐는지 떨어지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오늘 그 뉴스가 터진다면 삼성전자 주식은 아마 곧바로 하한가 근처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삼성전자가 망한다고 난리를 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현재 삼성전자를 생각할 때 반도체가 없는 삼성전자는 사실상 안고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983년 도쿄 선언을 통해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진출했을 때 여러분들은 삼성전자의 그 임원들이 적극 찬성을 했고 국가에서도 적극 지원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삼성그룹의 모든 임원들 100%가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TV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무슨 반도체를 만드냐? 이건 시기상조고 위험하다라고 모두 다 반대를 했고 삼성그룹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한다고 믿는 삼성그룹의 직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만 삼성그룹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도체 사업이 뛰어들면 삼성그룹이 망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한다고 우리나라 정부도 거의 도시락을 싸들고다시피 하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말렸습니다. 미국의 인텔은 삼성전자 이병철 회장을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비웃었고 일본 미쯔비시 연구소에서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그 유명한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작은 내수시장, 취약한 관련 산업, 부족한 사회간접 자본, 삼성전자의 열악한 규모, 빈약한 기술을 5가지 성공할 수 없는 요소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 얘기일 거고요. 말이 옆으로 좀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이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네이버에 대해 나름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는 펀더멘탈도 탄탄하고 계속 성장할 거라는 믿음을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큰 금액을 투자해도 크게 걱정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식이 떨어지면 편안한 마음으로 물을 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물을 타면 이 회사 주식의 물량이 많아집니다. 저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예상대로 이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해서
이익도 많아져서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 주식이 주당 100만 원이 간다. 그러면 저는 떨어질 때 많은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잡주에는 제가 이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잡주의 경우는 떨어져도 물을 탈 수가 없습니다. 즉 잡주의 경우는 제가 공부도 덜 돼 있고 성장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물을 떨어지면 물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주식이 많이 올라도 저는 돈을 벌지를 못합니다. 만약 네이버에 1억을 투자한다. 그런데 이런 잡주에는 500만 원을 투자한다. 그러면 네이버에 1억을 투자한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할 것이고 이런 잡주에 500만 원을 투자한 것이 훨씬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식 투자에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은 물량을 확보해야 하고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회사에 대해 공부가 되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물을 타야 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본인의 예상대로 상승을 했을 때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투자자는 피터 린치입니다. 왜 피터 린치를 높게 평가하냐 하면 피터 린치는 그 마젤란 펀드라는 다른 사람의 돈으로 자기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이는 데 굉장히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이 하락을 하면 그냥 팔지 않고 버틸 수가 있고 더 오를 것 같으면 그냥 보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주식이 하락을 하면 그 투자자들이 환매 요청을 하고 그러면 주가가 바닥이라도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식이 크게 상승하면 더 많은 돈이 펀드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주식을 사야 합니다. 즉 자금의 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터 린치는 13년간 연평균 29%라는 대단한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피터 린치가 이렇게 13년간 연평균 29%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터 린치의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50% 이상의 손실을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환매를 해버리고 주가가 오르면 다시 펀드에 돈을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워렌 버핏은 50% 하락을 견디지 못하는 그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피터 린치는 주가 하락은 놀랍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일상적인 경우다라고 말했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듯이 상승장이 끝나면 하락장이 오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락장을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젤란 펀드가 연평균 29%나 상승을 했는데도 정작 투자자의 50% 이상이 손실을 보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락장은 물을 타서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물론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성장성이 있다고 자신이 확신하는 기업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성향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손실을 봐도 견딜 수 있는 성향을 가졌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하락을 견딜 수 없는 성향이라면 워렌 버핏의 말처럼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둘째, 주식 투자에 맞는 성향을 가진 투자자라면 하락장에서 베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패의 결정은 하락장에서 얼마나 물을 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먼 훗날의 자기의 부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을 타는 회사는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해서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미래 성장성이 있다고 확신하는 그런 종목이어야 합니다. 셋째, 그런데 하락장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계속 물을 타기 위해서는 탄탄한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달 일정 금액을 벌어들이는 탄탄한 현금 흐름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